전세종병원의 박하욱입니다. 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오신 84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6월 달에 최근에 의료 사태 때 이제 오신 분이고 실은 제가 당직 때 받은 분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매니지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레슨을 주셔서 제가 몰래 들고 왔습니다. 소견서는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환자가 이제 요거는 목포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슴 엑스레이고 굉장히 심한 카디오메갈리가 되면 풀모널 컨제스션이 시작됐던 니아클래스 3의 디스니아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폐부종이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모드레이터 시비어 AS 같다. CT에서 스리베슬 디지즈가 보이는데 환자가 최근에 흉통은 없었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뭐 KBG 위드 AVR 등 뭐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를 잘 해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그 병원에 찍었던 에코카디오그램에서는 이젝션이 살짝 떨어져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AVR에는 0.59 하지만 Vmax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환자 코로나리 CT를 보면 뭐 LAD, 서컴플렉스, RCA도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스리베슬이 굉장히 심한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의심이 되고 타비 CT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우틱 밸브를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찍었던 EKG는 가슴 엑스레이는 그래도 많이 좀 컨제스션이 해결이 돼서 오셨고 랩에서는 CKMB도 좀 올라 있고 트로포닌, 프로비엠P도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 때 보셨던 억세스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한 저녁 7시, 6시 반쯤에 아마 요 데이터를 남겨놓으셨는데 환자는 고혈압 이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고 분명히 증상은 있고 에코에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기엔 CVS에 가까운데 Vmax가 다 안 찼던 환자. 그래서 일렉티브하게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를 한 다음에 타비팀과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환자를 그날 밤에 엔지오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컴플렉스 프록시말에 그 에피카우달 뷰였던 것 같고 서컴플렉스 프록시말에 굉장히 심한 협착이 관찰되고 LAD 프록시말에도 거의 뭐 90% 가까운 협착이 관찰되고 RCA 오스티움에도 병이 좀 있고 프록시말 투 미드 RCA 심한 병변, 디스탈 RCA 꽤 시그니피컨트해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세 여성분이고 그 하펠리어가 좀 있지만 일부 좀 개선이 돼서 오셨고 아마도 CVA에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악 엔자임이 좀 올라서 일단은 뭐 타입 2 MI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거나 넌스테미 스리베슬 디지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옵션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뭐 거수를 해도 되는데 어찌됐거나 탑이 전에 PCI를 먼저 한다, 하면서 한다, 나중에 한다, 뭐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 서저리로 보낸다, 그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탑이만 한다. 이런 5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패널 선생님과 막 거수를 하십시오. 네. 1번, 2번, 1번이 대세네. 더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예. 예, 4번. 예. 굿 옵션. 그래서 뭐 아까 이장원 선생님도 비슷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지만 타비를 받는 CVS 환자들은 뭐 이너프러블 또 인터미디트 리스크에서는 50% 이상 정도, 로우 리스크에서도 한 15에서 30% 정도는 코로나 디지즈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플랜디드 PCI를 타비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특히나 타비 이후에 초기에 굉장히 많고 초기에 일주일 이내 언플랜디드 PCI 한 이유를 보면 카디악 어레스트나 스테미 같은 굉장히 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은 타비를 시술하는 시술자의 입장으로서는 타비를 하면서 또는 타비하기 전에 PCI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비슷한 슬라이드로 타비 이후에 ACS 퍼센테이지를 보면 7일 이내에는 뭐 스테미가 한 15% 정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다른 엔스테미나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에 비해서 스테미의 이제 서바이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타비를 하면 이제 벌론 익스펜더블 밸브를 썼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셀렉티브 코로나리 엔지오를 찍을 가능성이 뭐 95% 이상 정도로 이제 좀 안정성이 있지만 환자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넣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밸브가 이제 얼라인이 잘 맞지 않게 임플란트 된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실은 코로나 렌즈를 찍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밸브를 넣었을 때는 실은 밸브 넣기 전에 꼭 PCI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타비 이후에 스테미의 이제 서바이벌을 보면 실제로 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의 도어 투 벌룬 타임이 약 33%가 더 길고 PCI 페일리어 레이트가 4배 정도가 더 높고 당연히 아웃컴이 굉장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UCLA 그룹에서 미국의 건보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PCI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약 16만 명의 타바를 한 환자, 3년간의 타바한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PCI와 타비를 입원 기간 내에 이제 같이 한 사람들, 그래서 타비 하는 동안에 약 그 같이 했던 그룹이 한 14%, 그다음에 타비하기 전에 했던 그룹이 한 12.8%, 그다음에 타비를 이제 PCI를 타비한 이후에 했던 그룹이 한 70 몇 %인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굉장히 이제 싱글 베셀이거나 크레아틴 레벨이 정상이었던 경우가 보통은 동시에 많이 진행했고, 나중에 프로펜시티 매칭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던 모탈리티 페이스메이커 유저는 똑같고, 실제로 같이 하는 그룹에서 뭐 레널 펑션이 정상이었으니까 당연히 AKI도 더 적었었던 것 같고요. 콘트라스트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지만 코스트가 적고 하스피탈 스테이가 적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에디토리얼이 원 포 더 머니, 투 포 더 쇼 이렇게 줬고, 뭐 타비 PCI를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많고 돈은 아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캐비즈와 사바를 동시에 하는 그룹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 같다. 뭐 그래서 별 내용 없는 내용을 에디토리얼로 주셨습니다. 실은 오늘 주제에 대한 클리어컷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없고, 실은 클리어컷한 데이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번에 스카이 2024년에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나왔었고, 아직 데이터 퍼블리시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한 5만 명의 TVT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고, 타비하기 전에 한 85%, 타비하기 전에 85%, 타비한 이후에 1.3%, 그다음에 같이 했던 14%의 환자를 역시나 세 군으로 나눠서 비교해봤더니 아웃컴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환자들의 특성, 밸브를 어떤 걸 임플란트 할 건지, 또 환자의 코로나리가 얼마나 급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환자들한테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타비하면서 그다음에 타비한 다음에 타비하기 전에 PCI를 하는 게 각각의 갖는 장점은, 타비하기 전에 갖는 장점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가 밸브가 없기 때문에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래피드 페이싱을 하면서 헤모다이나믹한 인스타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코로나리 아테 디즈로 관련된 이런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유즈가 이제 동시에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나눠서 쓰니까 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FFR이나 IFR 같은 피지올로지 스터디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AS 때문에 PCI 자체가 헤모다이나미컬리 리스크할 수가 있다. 타비한 다음에 갖는 장점은 환자의 이제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에 대한 이제 피지올로지 스터디 결과를 좀 더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PCI를 할 때 AS로 인한 헤모다이나미컬한 인스타빌리티를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컨트라스트 유즈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좀 줄일 수 있고, 하지만 탑이 밸브 프레임이 분명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로나리 액세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챌린징한 케이스를 겪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가이딩 카테터에 대한 서포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뭐 밸브 디슬로지먼트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갖는 장점은 일단은 코스트 문제, 그다음에 한 번에 시술할 수 있어서 아테리아 액세스를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컨트라스트 유즈가 한꺼번에 많아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PCI가 그러니까 시술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탑이 전에 답트를 로딩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혹시나 서지컬 컨버전 했을 때 블리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선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 환자들을 어떻게 어세스했던가를 이제 몇 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2세 여자 환자분이고 굉장히 심한 하펠리어 증상으로 오셨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 서지컬 AVR을 했던 19mm AVR을 했던 환자였고, 환자 탑이 전에 찍었던 엔지오에서 LAD 미드 포션, 그다음에 서컴플렉스에 어느 정도 심한 협착이 보였고 밸브 페일리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서지컬 밸브 페일리어가 왔던 환자였고, 당연히 19mm 밸브였기 때문에 타비는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PCI를 먼저 다 해놓고 타비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남자 환자, 미국 분이시고요. 니아 클래스 2, CCS2에 어느 정도 엔지나 신텀을 가지고 오셨고, 환자가 이제 그 여우아이증인 분이라서 수술을 거부를 하셨고, 뭐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여기 좀 잘 찍혀진 뷰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LAD 프록시멀 투 미드에 한 인터메디에이트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됐고, 타입 1 바이커스피드가 의심됐던 환자였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은 좋았습니다. 환자는 앞선 이장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밸브를 먼저 임플란트를 했고, FFR을 쟀습니다. FFR을 쟀는데 FFR LAD에서 레스팅 0.92, 하이퍼레미아 0.75, 하이퍼레미아가 유발이 돼서 시간이 6개월 더 지나서 안정이 되면 아마 더 떨어지겠구나. 이분은 다 비보험으로 시술해야 되는 분이고 가급적이면 코스트를 줄여줘야 되니까 PCI를 시행해서 탑이 이후에 같이 동시에 PCI를 진행했습니다. 78세 여성분이고 투베슬 디지즈 핫팹이 있었던 분이고 AFib 있는 분입니다. 서컴플렉스 프록시말에 거의 니어 토탈 오클루전, LAD 미드에 CTO가 관찰되고 RCA는 괜찮았고 LAD로 코라테라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뭐 CTO 메디컬 세라피 할 수도 있지만 LAD CTO는 환자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자는 이런 LAD CTO 리전 때문에서라도 일단 서컴플렉스만 PCI하고 발론 익스펜더 밸브를 임플란트를 했고, 한 달 정도 뒤에 굉장히 가이딩 서포트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어쨌거나 CTO PCI를 잘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84세 여성분은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환자는 그날 밤에 선생님께서 요 두 리전에 대해서 먼저 PCI를 시행했고, 서컴플렉스의 3.25에 33, LAD의 3.5에 28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RCA 스텐을 길게 2개를 넣으셨는데 중간에 노리플로우가 오면서 살짝 혈압이 떨어진 상태로 나가셨고, PCI는 1시간 정도의 스트레베스를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닌데 ICU로 옮긴 다음에 90분이 지나서 어레스트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넣으셨지만 이틀 뒤에 익스파이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그 보기상에서 4번을 선택하셨던 우리 경험이 많으신 박건식 교수님과 정욱성 교수님께서 엔지오만 보셔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AS가 있고 CAD가 있는 환자분들 많은데 탑의하기 직전에 같은 입원 기간 또는 탑의하면서 PCR 해야 되는 경우는 서로 이렇게 잘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스템이거나 라지베슬 프록시멀 LAD의 심한 병변 타이트 리전은 먼저 하는 게 탑의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꼭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써야 되거나 SV가 좀 좁은 분들은 미리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탑의 이후에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은 스테이블한 환자들, 피지올로직 스터디가 필요한 사람들, EF가 너무 낮아서 탑의가 먼저 급한 사람들, 그다음에 칩 PCI, 멀티베슬 디지즈, 크레아틴 높은 분들, 그다음에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쓸 수 있는 분들, 또는 사이너스 발살바가 굉장히 넓어서 다음 액세스가 편한 분들은 나중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TVT에서 지금 이제 프로토콜이 발표가 됐던 컴플리트 타바라고 해서 실은 이거는 오늘 주제랑 살짝 관련이 없지만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키는 군하고 탑이 이후에 메디컬 세라피를 유지하는 군을 비교해서 3.5년 팔로우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나중에 오늘 같은 주제에 하나의 굉장히 큰 클루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이 때 CT가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의 코로나리 관련된 병도 향후 점점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인베시브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는 꼭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탑이 전에 PCI를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스템이나 서브 오클루시브 CAD, ACS 같은 상황이 되겠고, 탑이 이후에 PCI를 계획한다면 탑이의 이제 밸브 초이스나 임플란트 테크닉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를 위해서 향후 코로나리 액세스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렉트한 오늘 주제에 대한 앤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